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대구를 방문해 대구 경북 공약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산에 한 서점이 설치한 장애인 경사로를 두고 경산시가 불허한 것과 관련해 경사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요양병원의 간병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간병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안 산책길인 영덕 블루로드가 최고 트레킹 코스로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 90만 명이 다녀가 영덕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휴일 내내 궂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오늘도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서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출근길 달성과 군위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앞차의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4.7도, 안동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13도, 안동 12도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 들어있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층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경북 공약과 비전을 발표했는데 대구 통합공항 이전 사업과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지원,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구의 지역 내 총생산은 24년 연속 전국 꼴찌이고 경북의 실업자는 한 달 새 2만 6천 명이 늘었다며 TK 정권이 대구 경북의 삶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며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서대군 역세권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군공항 K2와 대구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계 교통망을 확보하는 등 대구 경북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항이 우리 지역의 거점공항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교통망을 구축해서 접근성을 높여주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울진과 영덕, 포항 등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은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드는 그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충분히 협의한다면 북한 핵의 안전한 해결을 위해서 한미가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대구 홈센터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도 피켓 시위를 벌이며 문 전 대표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산시가 한 서점 앞에 설치된 장애인용 경사로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업주가 신청한 도로 점용 신청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용 경사로에 대해서 도로 점용 허가 의무화를 내용을 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산의 한 서점 출입구에 설치된 장애인용 경사로. 경산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통보해오자 서점 주인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도로 점용 허가까지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개 가고 마주편에서 오고 다니면 다 그 시설물이 좀 방해가 많이 되는 걸로 보여졌거든요. 24시간 계속 설치를 해 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서점 주인과 장애인 단체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줄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의 제기나 행정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명의 성인이 나란히 걸어가도 될 만큼의 충분한 인도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고요. 이동식 탈부착식을 사용하라는 거는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 굉장히 무거운데 이게 오히려 전동 휠체어가 파손되거나 부상될 위험이 커요. 지난 2013년에도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상가 일부에 있는 경사로를 불법이라며 철거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후 경사로를 도로 조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포함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으면 설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경사로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아예 허가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애인들과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어요. 하물며 그 시민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경사로를 지자체가 불허하고 그 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이렇게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허가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없앤다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째지만 사회의 무관심과 제도적 미비 등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가 미래형 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 달 17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전자 시스템과 충전 시스템 등 전기 자동차 관련 5개 기술과 센싱 시스템과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 등 자율주행차 관련 6개 기술이 지원 대상으로 대구시에 있거나 대구에 투자 계획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비 20억 원으로 5개 안팎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요양병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보험 급여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환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요양병원. 요양병원이라기보다 호텔을 연상케 합니다.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하거나 미술치료를 하며 재활의 의지를 다집니다. 병실은 6인실 대신 1, 2, 4인실로 구성돼 있어 프리미엄 병동이라 불립니다. 1인실의 경우 하루 병실료가 2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이 듭니다. 같은 시설에 수도권에 비해 절반인데도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입원료가 6, 70만 원, 개인 간병을 하면 하루 8만 원, 한 달 240만 원이 추가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간병비가 급여화된다면 본인 부담이 낮아져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고 호텔에 와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 요양병원과 반대로 수준 이하의 간병 서비스가 지속되는 원인 역시 간병비로 지목됩니다. 건강보험이란 제도에 들어있지 않아 병원 측이 간병사를 임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낮춰 환자를 유도하기 위해 간병사 1명이 환자 10여 명을 도맡는 병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병비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면, 즉 급여화된다면 감기 치료비가 동일한 것처럼 병원비가 같아지게 돼서 지금의 가격 경쟁이 서비스 경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입니다. 일본처럼 제도 개선을 해서 건강보험에서 50%, 본인 부담 50%로 간병 급여화를 하면 수조 원이 아니라 연간 5천억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올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오랜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걷기 열풍을 타고 영덕의 해안 산책길인 블루로드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 7년이 지나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지역의 경제 판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탁 트인 동해바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봄 기운이 완연한 바닷바람에 트레커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영덕 최남단 장사해수욕장에서 최북단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64km 도보 여행길의 명칭인 블루로드. 부산 해운대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770km 해파랑길의 일부로 2010년에 조성됐습니다. 제주에만 올레길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영덕에도 블루로드길이 바다를 인접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덕의 젖줄 50촌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형성된 강구항은 전국적인 관광지가 됐지만
아담하고 정감이 있는 축산항은 블루로드와 만나면서부터 외지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로드 전에는 우리 지역 사람밖에 구경을 못 했는데 블루로드를 인해 가지고 이 관광객들을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블루로드 중간중간에 대개 원조 마을과 영덕의 정신문화가 깃든 목은 이색 선생의 고향 괴실이 전통 마을 등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현란합니다. 오며 가면서 반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특히 축산항을 통해서 정말 음식들이 푸짐한 음식. 영덕군은 해안의 블루로드와 내륙의 낙동 정맥을 연결해 이야기거리를 엮을 계획입니다.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블루로드 길과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쉬는 낙동 정맥을 연결하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옛길을 찾고자 하는 최고의 트레킹 코스로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 90만 명이 영덕 블루로드를 다녀갔고 100억 원대의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달구시가 봄철 영농 준비기를 맞이해 오늘부터 3주 동안 봄맞이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달구시는 폐 비닐은 킬로그램당 10원, 농약 빈병 가운데 유리로 된 것은 킬로그램당 300원, 플라스틱은 1,600원, 봉지류는 3,680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집중 수거 기간에는 폐 비닐 256톤, 농약 빈병 11톤이 수거됐습니다. 영호남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부산의 동쪽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서쪽 남해고속도로를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이를 제안했고 정부와 부산시가 검토하고 있는데 지하고속도로 길이만 무려 23km에 이릅니다. 부산문화방송 남휘력 기자입니다. 부산의 동서를 지하로 관통하는 새로운 도심 고속도로 건설 구상이 민간 기업의 제안으로 나왔습니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부울고속도로 끝지점인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남해고속도로 시작점인 사상구 감전동까지 연결하는 안입니다. 예상 사업비 2조 원, 길이만 23km로 부산을 횡단하는 겁니다. 부지 매입 등 번거로운 과정을 피하기 위해 지하 40m 이상의 깊이로 거대한 지하차도, 즉 대심도로 추진됩니다. 이럴 경우 현재 1시간 반 걸리는 해운대에서 김해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됩니다. 또 중간에 지하 고속도로로 통하는 8곳의 진출입로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동부산과 울산 시민들의 김해 신공항 접근성도 고려됐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간 투자 사업 제안이 국토교통부에 접수됨에 따라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건설 보조금 부분 지금 약 4,300억 정도 되고요. 그에 따른 보상비 1,200억 전부 다 국토부에서 국비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도심 지하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인 탓에 진동 등 각종 민원과 함께 또다시 유료 도로를 신설한다는 비난이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는 지역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남희력입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여수 소식입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푸른바다 거북의 인공 번식이 국내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해안 개발을 통한 환경 오염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문화방송 김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집더미 속에서 새끼 거북이 알껍질을 비집고 나옵니다. 최대 1.5m, 200kg까지 성장하는 푸른바다 거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보존 대책이 요구되는 파충류입니다. 자연 부화율이 3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화 작업도 어려워 이번 생명 탄생은 더더욱 반길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화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희귀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참 신기하고요. 앞으로 보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들여온 어미 거북이 알을 받아 인공 부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정 환경 등 민감한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첫 번째 성공에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또 이번 부화가 종 보존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다거북에 대한 번식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서
바다 거북에 대한 보전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심각한 해안 개발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푸른 바다 거북. 종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연구 성과 못지않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거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갓 깨어난 새끼 거북은 당분간 일반에 공개되고 일정 기간 성장하면 바다로 방류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성서 개구리 소년 26주기 추도식이 대구 와룡산 세방골에서 열립니다. 전국 미아 실종자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은 오늘 6월 발견 현장인 세방골에서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추도식을 갖습니다. 이들은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실종아동 관련법이 만들어지는 등 성과가 났지만 아직도 진실 규명이 되지 못했다면서 20대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남편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문에 매단 채 운행하다 숨지게 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4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쯤 달성군 화원읍 삼운진로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억지로 타려고 하던 남편 54살 B씨를 매달고 20m가량 끌고 가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B씨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계획입니다. 대구권 6개 사립대학이 오늘 학점 교류와 시설물 공동 사용 등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습니다.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등 대구권 6개 대학은 대학연합 상호 협약을 맺고 빠르면 다음 학기부터 어느 대학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학점을 인정해주고 도서관과 체육시설, 기숙사 등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교육부의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재정 상황 개선 등 자구책 마련 차원으로 최근 경북대학교와 대구교대도 연합체계 방침을 밝히는 등 대학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지역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 품질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경북 31개 지역 특구에 있는 기업과 협동조합, 기업 컨소시엄 등이며 심사를 통해서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기술 개발 비용은 과제당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 대구공항에 첫 취항한 에어부산이 대구 지역 사회 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에어부산은 오늘 오후 3시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대구사회복지사협의회와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작인 오늘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출근길 달성과 군위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비 또는 눈이 가끔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5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13도에 그치겠습니다.
김천의 기온 0도, 문경 5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도, 낮 기온 1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층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